결혼 1년차 33살의 주부 하정현 씨. 네? 남편이 응급실에 왜요? 남편이 회사에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인데 박상준 씨 뭐 오자고요? 예? 남편의 보호자를 자처한 낯선 여자. 그녀는 누굴까? 아내분이신가요? 아, 네. 네, 부인이에요. 네.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때 달려온 정현 씨의 시어머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셨어요? 어디서 성주? 시어머니 역시 그녀를 며느리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현 씨의 부름에 당황한 시어머니. 한 명의 남편과 두 명의 아내. 대체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응급치료를 마치고 나온 남편 박성주 씨. 그가 아내 정현 씨에게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뭐? 전처? 당신 결혼했었어? 그녀는 바로 남편과 이혼한 전처.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현 씨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까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얘네들 못 모르고 결혼했다. 딱 반년 만에 갈라섰어. 아유, 얘기하고 말 것도 없어서 안 한 거야. 아무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미 지난 일이라는 남편과 시어머니. 전처는 세무사인 남편에게 일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오해가 풀리고 얼마 뒤 저기야, 일로 와봐. 좀 와봐. 이야. 오늘 오기 잘했지, 그지? 정말 좋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여행지를 찾은 정현 씨와 성주 씨 부부. 여보야, 우리 밖에 나가자. 여기 사진 찍을 때 진짜 많대. 정현아, 너 혼자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와. 나 10분만 잘게, 응? 나가자. 딱 10분만. 나 진짜 혼자 나간다. 딱 10분만. 피곤한 남편이 잠든 사이에 잠시 숙소 밖으로 나온 정현 씨. 뭔가를 잊고 나왔는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숙소 앞에서 뭔가를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정현 씨. 숙소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그녀는 바로 남편의 전처인 유지한 씨였습니다. 대체 전처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 그녀가 만난 사람은 바로 잠든 줄 알았던 남편.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온 결혼기념여행지에서 전처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던 아내 정현 씨. 일주일 뒤. 위층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화가 난 한 남자. 이봐요!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음악 좀 끄라고! 맨날 뭐하는 짓이야! 그런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체 이곳은 누구의 집일까? 아 음악 소리 진짜 너무하네. 여기요! 음악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이 없는 집안. 그리고 어디선가 느껴지는 매캐한 냄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남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 그리고 젊은 여자의 사체. 놀랍게도 전처 유지한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번개탄을 쏘는데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자살일까? 쌀쌀탄소 정도면 집안에 선홍빛인데. 하지만 사체에는 암적색의 시반이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목 주변에 목에 남은 선명한 흔적 역시 타살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자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살로 위장된 한여름밤의 살인 사건. 누가 그녀를 죽인 것일까? 살인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성주 씨의 전처 유지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바로 재혼한 아내 하정연 씨였습니다. 어느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이웃 주민에게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장소가 본인의 집이라는 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에서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이 면식범, 그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일지 초미의 관심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피고인 하정연 씨는 피해자 유지한 씨를 찾아가 목을 졸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이를 자살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체를 발견한 피해자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추정 당일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정연 씨의 얼굴엔 살기가 가득했었다는데 이것이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귀걸이입니다. 사체 옆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 피고인은 그날 밤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살해한 겁니다. 이에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귀걸이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겠다는 말은 그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뱉은 말일 뿐 살인 예고가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피해자를 증오한 거였겠죠. 재판장님, 피고인의 남편 박성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전처는 살해되고 재혼한 아내는 살인 피의자가 된 기막힌 현실. 그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증인, 죽은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게 사실 성주 씨가 전처와 이혼한 이유는 부부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성주 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한 지안 씨. 나 이혼할 거야. 오지 마. 자, 1년 뒤 이혼 사실을 숨긴 채 어머니의 소개로 만난 정연 씨와 재혼했지만 성주 씨는 전처를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혼 후에도 두 사람은 미래를 즐겨왔고 아내인 정연 씨에게 그 사실을 들켰던 것입니다. 니들 아직 안 끝났니? 남편의 배신에 분노한 아내는 전처를 찾아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전처가 살해된 것인데 피고인은 남편이 아직 전처를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싸운 것도 사실이고 그 여자가 죽도록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전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피고인이 그날 밤 다시 찾아갔다면 과연 피해자가 순순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까요? 일리 있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의 반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 트렁크 안에 왜 이 물건이 들어있었을까요? 술렁이기 시작한 법정. 과연 검사가 내민 증거물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죽은 피해자 소유의 벨트입니다. 피해자의 목에 나타난 형상의 넓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 74. 목을 조르는 데 사용했던 흉기가 정현 씨의 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피고인 하정현은 피해자와 집 앞에서 다툰 뒤 살해를 결심했고 그날 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숨겨뒀던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이번엔 변호인의 반박이 이어집니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번개탄까지 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음에도 정작 살해할 흉기는 가져가지 않고 피해자의 벨트를 이용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도구를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현장에 있던 도구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현 씨.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시 합치자. 난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 저? 당신이 정말 죽인 거냐고! 나 아니야. 나 좀 믿어줘. 피고인의 시어머니 최화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혼을 한 이유가 뭐였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꿍꿍이를 이 집에 들어왔냐고? 규정 후 속개된 재판. 그런데 사무장이 건네준 서류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변호인.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재판장님, 피고인의 시어머니 최화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뜻밖의 증인 요청. 변호인은 시어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일까? 증인의 아들 박성주 씨와 죽은 피해자 유지한 씨는 2년 전 6개월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했습니다. 맞죠? 네.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건 그 애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야기는 다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주 씨의 아버지는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유명한 데서 지은 거야. 하루도 빼먹지 말고 챙겨 먹어. 응? 네, 어머니. 감사해요. 남편 생전에 손주를 안겨주고 싶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임신을 위한 보약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이없는 현장을 목격한 시어머니 화순 씨. 아니 글쎄. 지안 씨가
시어머니가 지어준 보약을 몰래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하러 먹어? 어차피 애도 안 가질 건데. 먹는 척 했지. 어머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아기를 안 가진다니? 어머니 제가 몸이 아파서요. 그럼 너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냐? 아이고 기가 막혀서. 너 당장 병원에 가자. 병원 가도 소용없어요. 안 간다니까요. 뭐? 병원을 안 가? 애도 안 낳을 거면서 왜 결혼을 했어? 무슨 꿍꿍이로 이 집에 들어왔냐고? 시어머니 앞에서만 착한 며느리인 척 연극을 했던 지안 씨. 그녀는 왜 한사코 임신을 거부했던 것일까? 결국 남편은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 제가 걔를 예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안 씨에 대한 원망이 컸던 시어머니 화순 씨. 그런데 유지한 씨 불임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만 하면서 병원도 안 가고 버티더라고요. 지안 씨의 불임과 살인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걸 좀 봐주시죠.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아들 졸업 앨범인데요. 성주 씨의 졸업 앨범을 보여준 이유는 뭘까? 근데 아드님 말고 그 위쪽에 있는 학생 말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그 앨범 속에 유지철 학생이 바로 증인의 첫 번째 며느리 유지한 씨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변호인의 주장. 성주 씨의 남자 동창생과 전처 유지한 씨가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유지한 씨는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거듭난 성전환자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피고인, 유지한 씨가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유지한 씨가 성전환자라는 사실은 이번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유지한 씨가 여성인 줄 알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살해 동기를 가진 용의자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피고인의 남편 박성주 씨 말입니다. 변호인은 왜 남편을 지목한 것일까? 박성주 씨가 재혼 후에도 잊지 못하고 그토록 사랑한 여성이 알고 보니 남자, 그것도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란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아닙니다.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전 결혼 전부터 이미 지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죽은 전처가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남편 성주 씨.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알면서도 예비를 속였다는 거야? 재판장님, 피고인의 남편 박성주 씨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대체 그는 언제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증인, 전처가 성전환자라는 걸 언제 알게 됐습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안이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헤어질까도 고민했었지만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에겐 살해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대체 그 증거가 무엇일까? 피해자 유지한 씨의 사망 추정 시간과 비슷한 시각, 당시 박성주 씨가 한 슈퍼마켓 앞에서 인근 차량들의 블랙박스 및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 담겨 있는 장면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박성주 씨가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것은 바로 번개탄이었습니다. 그는 왜 번개탄을 구입한 걸까? 하필이면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번개탄을 구입한 건데 어디에 쓰려고 하셨나요? 증인, 저 슈퍼마켓과 피해자 집까지는 불과 2분 거리였습니다. 성전환자라는 사실도 감수할 만큼 사랑했던 여자를 정말 그가 죽인 것일까? 박성주 씨,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비극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서가!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지한 씨에게 첫눈에 반한 성주 씨. 인성아,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 축하해. 성조 씨는 손주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한 씨와 결혼을 결심했는데 불임 사실이 들통나 이혼한 뒤에도 은밀히 만났던 두 사람. 성조 씨는 전처의 생활비까지 계속 책임졌습니다. 지안아, 우리 다시 합치자. 지금 와이프한테도 못할 짓이고. 난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 어차피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사건 당일 밤 성주 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집 앞에서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던 전처 지한 씨. 그런데 결혼하기로 했다. 전처와 싸우던 남자는 바로 성주 씨의 친구 인석 씨였습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난 어떡하라고? 뭘 어떡해? 난 인석 씨랑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성주 씨랑 결혼도 했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좀 꺼져줄래? 뭐? 인석아, 나 너밖에 없어. 알잖아. 아, 왜 이래? 징그럽게. 그녀가 좋아한 사람은 처음부터 성주 씨가 아닌 인석 씨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던 인석 씨에게 접근한 지안 씨. 하지만 그녀가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좀 더 들어봐. 인석아. 그러자 지안 씨는 인석 씨의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 친구인 성주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랑 없는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했던 여자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성주 씨. 거짓말 하지 마. 두 사람은 그날 밤 심하게 다퉜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너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야, 나 이용한 거야? 이용한 거냐고! 그래. 난
나 너 좋아한 적 없어. 그러니까 꺼져! 꺼지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지한 씨의 태도에 극도로 분노한 성주 씨. 결국 그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당황한 성주 씨. 그는 재혼한 아내 정연 씨가 전처와 다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범행을 아내에게 덮어 씌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엇갈린 네 남녀의 사랑. 그것이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하정연에 대한 공소는 기각합니다. 또한 혐의가 드러난 박성주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전처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성주 씨. 하지만 결국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